안녕하세요, 디자인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와이어프레임이 무엇일까요? 골격이라고도 하고 간단한 모양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용어에서 나온 것처럼 와이어를 설계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UI 디자이너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풀고 싶은 분들. 근데 기본과 기초, 뼈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와이어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네모의 간략한 정보 기입이 아니라 와이어프레임은 고민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민이냐면 유저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플로우를 짜는가, 혹은 디자이너로서 사용성 측면이나 디자인 개발이 들어가기 앞서서 서비스의 미래를 서로 예측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녹아나면서 와이어프레임을 작업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기획부터 하면 좋겠지만 기획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 입장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기획자분들이 와이어프레임을 짤 때는 보통 여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야 한다를 기준으로 배치를 한다면, 디자이너는 그러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용성과 시각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웹 디자인에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디자인 공부할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게슈탈트 이론. 뭔가 있어 보이죠? 디자이너로서 알아두면 좋은 이론입니다. 게슈탈트 이론은 독일 심리학자 막스 베르타이머가 기차여행을 하는 동안 영감을 얻어서 주장한 이론인데요. 게슈탈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그 윤곽이나 패턴, 형태적 차이를 먼저 파악하려는 습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태나 모양을 볼 때 인지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UI 디자인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추린 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유사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공통영역의 원리, 이렇게입니다. 우선 유사성의 원리부터 보도록 하죠. 유사성의 원리는 색, 모양, 크기가 동일한 요소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끼리는 연관되어 보이는 거예요. 생김새의 차이가 크고 확연할수록 사용자들이 혹은 사람이 보기에 더 구분을 잘 시키겠죠. 이 예시를 보시면 닥터자르트 사이트인데요. 이 부분이 베스트셀러 부분이랑, 그리고 이런 배너, 그리고 이런 단 배너나 캐러셀, 그리고 베스트 포토 리뷰, 그리고 닥터자르트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형태와 구분이 제대로 가져 있죠. 그 다음은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서로 이웃해 있는 요소들과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가까이 있는 시각 요소들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소들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핑이 안 되어 보인다, 이거 왜 얘네랑 떨어져 보이냐, 이런 피드백을 자주 들으신다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디자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다른 정보들은 좀 멀리,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이 G마켓 예시인데요. 이 부분과 우측에 있는 이 6개가 여기 사이가 좀 떨어져 있죠. 정확하게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통영역의 원리인데요. 공통영역의 원리는 근접성의 원칙과 비슷하게 박스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같은 정보로 묶어보는 것입니다. 박스 형식의 카드 UI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네이버의 쇼핑 사이트만 봐도 이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 부분이랑 배너, 그리고 다양한 상품 리스트들을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박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울렛 윈도우구나, 브랜드 패션, 스토어, 뉴스, 이렇게 섹션을 구분지어서 묶어서 볼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연속성의 원칙입니다. 연속성을 띠는 배열을 관련성이 있다고,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컨텐츠 리스트나 캐로셀, 메뉴 리스트 등 연속성을 위해 간격을 일정하게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드리블 리스트, 스크롤 내렸을 때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쭉 가기 때문에 같은 컨텐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미디엄 사이트인데요. 이 부분 왼쪽에 쭈루룩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구나, 그리고 여기는 추천 글이구나, 여기는 인기 글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무조건 한 사이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현재는 G마켓 사이트인데요. 이 부분만 봐도 어떠한 연속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 이렇게가 똑같이 카테고리구나 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이게 동그라미 이런 룩으로 가져가는 것과 여기 네모 배너로 가져가는 것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렇게는 한 세트고 이렇게는 다른 기능이구나 라고 유사성의 원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G마켓 서비스인데 동일한 UI로 쭈루룩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의 원리도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걸 누르면 같은 하이라키에 이런 온에어 컨텐츠가 있구나라고 대략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공통 영역의 원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깔았기 때문에 아, 이만큼만 해외 직구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는 다 비밀이 있어요. 그냥 절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엔스, 드리블, 핀터레스트를 볼 때 룩앤필만 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배워본 게슈탈트 이론을 적용해서 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렇게 개념을 알아봤으면 실전에서 써봐야겠죠? 우선 사이트에 와이어프레임 작업하기 전에 현재 BMW 사이트를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분배할지 우선순위와 배치를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BMW 코리아 사이트인데요. 우선 보자마자 느낀 점은 이렇게 로고가 우측에 있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왼쪽으로 옮기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배너 영역이나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BMW 모델 보기가 있고요. 이 하단은 컨텐츠 카테고라이징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이 드네요. 어떤 건 소셜로 눌러보면 소셜 미디어 페이지로 이동하고 어떤 건 세일즈에 대한 부분, 드라이빙 센터, 어떤 건 럭셔리 클래스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구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푸터. 그럼 이제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컨텐츠가 있고요. 중간에 Find Your BMW가 있어서 누르면 그제서야 BMW 시리즈를 찾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 아래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스토리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면 또다시 리스트의 반복이고요. 더 내려보면 Show More 버튼만 있을 뿐 BMW에 대한 모델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BMW 글로벌 페이지처럼 블로그 형식의 양질의 컨텐츠는 사이트로 유입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구입하고 싶은 차량 혹은 신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서 들어오고 가격을 비교하고 갤러리도 구경하고 시승 신청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단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이트가 어떻다 할 정확한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제 생각을 통해서 와이어프레임을 짜봤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단에 헤더, 로고 좌측에 있고요. 그 옆에 메뉴 리스트가 있고 우측에는 검색이나 딜러 위치 찾기, 더보기 메뉴 이런 식으로 짜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비주얼로 캐로셀이 들어가고 여기는 캐로셀에 대한 텍스트, 메인 비주얼이 들어가고 그 모델에 대한 하위 정보들과 CTA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Find Your BMW를 조금 이미지와 함께 한국형으로 소구를 시키고요. 그 하단은 스토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저널로 이런 컨텐츠를 소구하는 부분이랑 엮어서 놨지만 게슈탈트 이론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유사성의 원리로 정확히 이거는 이것끼리 여기는 여기끼리 구분 짓는 방법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더 하단은 럭셔리 클래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섹션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하단은 푸터. 앞서 배워본 것처럼 실제 UI를 작업하면 더욱 디테일을 올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콘텐츠별 그룹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스케치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했지만 사실 손으로 빠르게 쓱쓱 하셔도 되고요. 보드마커로 화이트보드에 작업하셔도 되고 PPT로 제작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 와이어프레임을 잡은 걸 기반으로 스케치로 실제 UI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